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야권 지형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규모 탈당과 분당 위기감에 패닉 상태인데요.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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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교수님, 지금 내일 안철수 의원이 사실상 탈당을 굳힌 것 같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내일 탈당이란 표현은 또 안 쓸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 뭐 탈당 표현을 쓰든 뭐 분당 표현을 쓰든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것 아닌가. 그래서 일각에서 뭐 문재인 대표라든가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마지막 절충 노력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늦은 거, 때가 너무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었고 내일은 뭐 어쨌든 분당, 탈당 용어에 관계없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쪼개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나 보여집니다. 물론 정치라는 게 또 뭐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극적인 어떤 그 반전의 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카드라는 것은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혁신 전대를 받아들이면 그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한테 당을 살리는 결정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표가 당을 살리는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내일 입장에 앞서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좀 들어봅니다. 지금 탈당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저로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 현명한 우리 야당을 살리는 그런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만나서 전달하실 계획이세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안 전 대표가 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마지막으로 함께 그 만나서 대화하는 그 이렇게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 집에 지금 찾아가가지고 삼고초려라도 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이게 삼고초려할 시간이 안 되고요. 이제 한번 찾아가겠죠. 그렇죠. 오늘 밤에. 근데 이게 명분 쌓일 겁니다. 양쪽 다. 지금 이제 문 대표는 이 찾아가기 위한,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안 의원 측에서도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한다면 거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형식으로 본다면 이제 문 대표가 오늘 상계동에 지금 안 의원이 와 있다고 다 보도가 되고 있으니 자택으로 찾아가서 자, 차 한잔 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야기 나눕시다. 그럼 이게 막판 단판이 되는 건데요. 안 의원이 물어볼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고 교수님이 말씀 주셨지만 사퇴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혁신전대 여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텐데 문 대표의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그럼 거기서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둘 다 자, 마지막에 한번 만났다. 입장을 서로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해주겠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조율했다. 내일 교환했다. 오전 11시에 어떤 말을 이 안 의원이 말하든지 전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지난주에도 안 의원의 10시 반 기자회견이 명확한 워딩은 없었어요. 근데 언론이 정해줍니다. 최후 통첩 이렇게. 그럼 내일도 결론이 안 나오면 언론이 거짓말한 거죠. 최후 통첩이 아니었던 거죠. 여지가 계속 있다면. 근데 이 문 대표 입장이나 안 의원 입장이나 양쪽 각각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슨 생산성이 있어요. 이 상태로 질질질 끌려가는 게 결국은 내일이 전 디데이라고 보고요. 안 의원은 탈당한다. 봉합의 방법은 없다. 두 분 다 공이 그렇게 보시는군요. 만나서 밤을 샌들 전격적으로 딱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인데 문 대표가 줬어. 내가 내려놓겠어. 이건데 지금 이제 기류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 대표가 당을 살리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그 말씀이시죠. 뭐 사퇴하든가 혁신전대를 하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뭐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뭐 요구 조건 받아들였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뭐
문재인 대표가 그럴 생각이 없고 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몰고 왔겠습니까? 네. 진작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지. 그렇죠. 네. 권 기자, 그 문재인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들 하신 대로 만나는 노력을 하겠다곤 했지만 사실 그 전에 앞서서 취재 기자들한테 혁신전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대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건데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금요일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일요일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네. 마음이 확실히 정해진 상태에서 굳이 일요일에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액션을 해달라는 사인이잖아요. 토요일에 계속 뭔가를 해달라. 문재인 대표가 뭐 안 움직일 것은 사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새정치 의원들이 막 자기 스스로들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총회 하자 그러고 사실 대표가 나가서 한마디 하면 될 것, 안철수 의원한테 가서 한마디 하면 될 일인데 지금 의원들이 뛰고 있어요. 문재인 대표도 사실 여태까지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가장 의구심을 품었던 것이 가야 될 곳에 안 가고 안 가야 될 곳엔 가고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전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한 말 그 탈당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결정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정말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정치력 있는 행동을 좀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본인에게 뭐 이제 득이 될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은. 근데 문재인 대표에게 굉장히 상처를 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안철수 의원은 승리고 분당이고 이런 것보다 문재인 대표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주고 나갈 수 있다는 거. 야당이 진짜 분당이건 탈당이건 뭐 이합 집산이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안철수 의원보다는 뭐 다른 신당이나 이런 세력들이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안철수 의원은 뭐 지금 물론 찾아와도 뭐 만나겠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안철수 의원 만나주거나 뭐 마음을 돌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문재인 대표가 이제 하는 이제 행동들을 보면은 이제 역시 문재인 대표는 물러날 생각도 없고 혁신전대를 할 생각도 절대로 없구나.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효과를 얻은 거죠. 안철수 의원은 이제 탈당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지금까지도 생겼다고 보고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문재인 대표가 갑자기 정말 안 하겠다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안철수 봅니다. 대표가 아니 그런데 저희가 경험이 한 번 있잖아요. 2012년 대선 후보 단일화 때 안철수 당시 후보가 거의 뭐 막판까지 치달을 것처럼 정말 끝장을 낼 것처럼 하시다가 밤에 돌연 그냥 돌아섰죠.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혹시 요번에도 또 철수를 하도 자주 해가지고 또 철수하는 거 아니냐. 근데 본인이 강주 가서 그랬어요. 그동안 뭐 간철수라고 했는데 나 이제 강철수가 됐다. 그렇죠. 그때만 해도 순진했죠. 정치의 그런 기술도 몰랐고 또 협상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치 그 실무랄까 뭐 그런 것들이 감이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현실 정치에 들어와서 한 3년여간 또 이렇게 부딪히면서 나름대로 본인도 이제 감이 좀 정치적 감이 잡힌다고 전에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 본인이 만약에 돌아선다면은 본인으로서는 차라리 정계를 은퇴하는 게 낫죠. 깨끗하니 문재인 탁 밀어주고 나는 정계를 은퇴하겠다. 나는 들어와 보니까 호랑이 굴에 호랑이 잡겠다고 들어왔는데 내가 이미 잡혀 먹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필요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정치에서 물러나고 원래 본업으로 돌아가서 나는 원래부터 본인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대선 후보 단일화 때 이후 무슨 식사 자리가 한 번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안 의원은 그때는 안 후보라고 그랬죠. 안 후보는 고 교수님이요? 정치적 DNA가 없다. 말하자면 정치라는 것도 다 전문성 있고 모든 것에 탤런트,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정치적 재능이 없으시니까 본업으로 돌아가시면 아마 더 큰 기여를 나라에도 기여하고 본인으로서도 크게 득이 될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그 후로 정치를 하시던데 어쨌든 만약 이번에 철수를 한다면은 정치권에 남아 있을 수는 없죠. 그건 불욕이죠, 본인한테도. 또 여러 가지 뭐 분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 이번에도 철수한다면은 정치를 딱 떠나면은 역시 안철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평가라도 받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뭉기직거리고 남는다고 하면 그걸 어떤 사람이 정치인으로 보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사람으로도 잘 안 볼 거예요. 지금 문재인 안철수 계속 문재인 안철수 양 두 사람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비주류의 핵심이 박지원 의원과 김한길 전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언제쯤 좀 전면으로 나올까요? 전면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지형 정리가 필요한데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욕망, 야망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자 총선, 대선 목전에 와 있잖아요. 야권이 뭔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본인이 주도하기를 이제 기대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그 지형이 만들어지면 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내일 탈당한다. 그럼 그 다음에 당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탈당 이후의 행보가 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결국은 문재인 대표랑 봉합이 안 되겠구나. 지켜보면서 기대감이 차오르는 분들은 대부분 비주류 분들인데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깔끔한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서로 맞지도 않는데 지금 여당하고 싸우기도 사실은 힘이 벅찬 야당인데 지지율도 안 나오고 내부 싸움까지 하려니까 뭐 이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빨리 쪼개져서 지금 이제 이 내년 4개월 남은 총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야당 지지자들의 질타도 많겠죠. 하지만 애매모호하게 가느니 빨리 쪼개져서 안철수 의원은 천정배 의원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비주류들이 탈 수 있는 우선 작은 구명보트가 하나 띄워지는 게 되겠죠. 지금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국민회의라고. 그렇죠. 그러면 새정치국민회의가 되는 거죠. 예전 DJ 대통령 당이 그대로. 그래서 새정치국민회의로 가서 이게 지금 80년대 말에 DJYS 때와 같은 적어도 함께 할 수 없다면 축이 2개는 돼야 되거든요. 그럼 당시에 이제 이 평민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통민당 이렇게 해서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해야지 비주류가 지금 한 결이 아니라 여러 결의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문 대표가 안 의원의 탈당까지 감수하고 이제 친노 중심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말이죠. 비주류는 당내에 있건 당회에 있건 다 오합지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뭉쳐서 세력화를 해야 되는데 천정배 신당으로 가자니 호남 기반은 마음에 들지만 너무 취약해 보이고 안철수 의원이 과연 신당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도 지금 의문인 거고 신당 창당은 얘기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탈당만 하고 그럼 또 장고에 들어가는데 안철수 의원이 그러면은 불출마 선언하고 총선 패스하고 대선으로 바로 간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나와요. 대선은 누가 불출마 선언. 대선은 누가 밀어줘야 가는 거죠. 대선 혼자 갑니까? 조직도 없고 세력도 없고 당도 없으면. 그러니까 총선에서 한번 싸워서 최소한 문병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내 교섭단체 정도 플러스 알파 선전을 하면 거기서 또 동력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주류는 결국은 안철수 의원은 탈당을 했다. 그럼 박주서 의원 나가서 당 만든다고 하죠. 박준영 지사 나가서 당 만든다고 하죠. 천정배 신당 벌써 이름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죠. 제 세력을 합쳐서. 그래서 이제 야당은 분열하면 필패한다라는 이제 공식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좀 손해를 볼 때 보더라도 결국은 자신들의 선명성을 깃발로 들 수 있는 국민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려는 야당이다. 물론 문 대표는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처럼 데미지가 큽니다. 제1야당 붕괴. 혹은 제1야당 와해 이런 정도의 헤드라인이 예상된단 말이죠. 몇 명이 나가더라도 그렇다면 그 나간 분들은 어떤 세력을 위해서 나간 것이냐 하는 명분을 또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이게 정치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내일 탈당 선언과 함께 총선 불출마를 같이 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일부에서는 나와요. 그게 뭐 대선으로 직접 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당을 나오면 서울 노원병에서 과연 당선이 될 것인가. 국회의원 선거조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느냐. 30명이 오든 50명이 오든 본인이 총선에 떨어지면 지금 사실 뭐 여론조사 보면 썩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그런 것들을 이제 여태까지 경험을 좀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사실 이분이 나온다고 해서 뭐 4-5명, 그러니까 뭐 문병호 의원은 20명, 30명 얘기를 하는데 몇 명이 따라 나온다는 보장은 전혀 사실 안철수 의원 혼자 나온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고요. 근데 지금 뭐 천정배 신당이니 박주선 신당이니 이런 야권의 이런 이합지사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20명 이상이 나올 가능성은 지금 아마 오늘 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표 측이 아니고 천정배 신당 쪽 그리고 뭐 손학규 의원 뭐 그 주변 쪽 이쪽이 지금 안철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솔직히 이제 본인의 의원직에 대해서 뭐 의원 배지를 안 달면 힘들죠. 여러 가지 정치하기는 힘든데 그래서 이전 총선에는 뭐 신당을 하건 어디 다른 데랑 연합을 해서 선대위원장이나 뭐 백의종 군을 어떻게 하던 간에 비례대표를 받을 수도 있겠군요. 본인이 전국 선거
선거를 뛰고. 예, 본인은 이제 선대위원장하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걸 여러 가지로 배웠어요.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감이 좀 생겨서 이제 이런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구상도 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좀 문병호 의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또 조언을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 이분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내일 오후에는 또 천정배 신당이 이제 또 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 문재인 대표에게는 뭐 엄청나게 큰 타격이 될 거고요. 지금 생각에서는 문재인 대표 입장과 친노 입장에서는 아니 나가도 몇 명 안 나간다. 지금 대통령이 신당 만든다 그래도 몇 명 안 나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의원은 뭐 혼자 탈당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야당의 이제 다른 세력 비주류 세력들을 다 업고 탈당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선에 다가가서 야권 연대를 다시 하기는 힘들 텐데 표가 나뉘어서 총선에서 패배하면 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삼자 필패. 대다수 평론가라든가 언론에서는 반드시 패배할 거다. 분당하면은 패배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로 삼김 1987년 선거 때 양김이 분열해 갖고 졌어요. 그렇죠. 군사정권 연장이 됐죠. 그래서 그 88년 총선이 있었습니다. 다 패할 줄 알았죠. 완전히 박살 날 줄 알았어요. DJ당, 통일민주당, YS당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8년 선거에 이 두 당이 야당이 훨씬 더 과반을 넘어가지고 노태우가 도저히 못 해보겠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YS를 끌어들여서 민자당이라는 걸 요소야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 경우는 조금 상황이나 그때 여러 가지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만약에 안철수 씨 의원이 나가서 저는 지금 뭐 안철수 의원 혼자 생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내가 다른 데서 얘기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 뒤에는 김한길, 박지원 의원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오고 지금 김한길 그 노련한 김한길 의원이 이런 모든 상황의 설계자가 아니겠느냐. 어쨌든 두 사람이 새정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데 김한길은 입 하나 빵끔 안 하고 이런 방법 없어요. 전에 한번 그런 그 신당 창당을 하러 나갔다가 김한길 의원이 그때 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40명 나온다 했더니 다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23명뿐이 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흔들기 두 번째 또 뭐 이거 한 번이 아니고 단계적 탈당 그리고 극비 작전 이런 3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움직인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분당이 돼서 이 여당한테 과반을 넘어서 개헌선까지 줬다 한다면은 뭐 두 사람이 뭐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그 책임론이 뭐 크고 작을 것도 없이 아주 욕을 많이 먹겠지만 신당이 과거의 신민당 같은 1985년에 있었던 그런 신민당 같은 새로운 돌풍을 만들어낼 경우에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제1야당, 제2야당이 누가 되냐 이 싸움에 관심이 몰릴 경우 새누리당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호남이라든가 영남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당하면은 필패다. 이렇게만은 볼 수도 없고 또 현재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양당 체제라는 게 선언을 하지만 이 양당 체제라는 것은 절충이에요. 중간지대가 없다 보니까 다 이렇게 죽지 않으면 싸우고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당제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당제로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당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일부 여의도 정가에서는요. 친노 진영에서는 이미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비주류가 일부 탈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 써놓고 몇 명 탈당하고 다 해놓고 이미 총선 전략을 짜놨다는 얘기도 지금 소문으로는 들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버렸다. 이미 버렸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아까 명문 쌓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밤에 뭐 몇 시에 안철수 의원을 찾아가든 연락을 하든 그것은 명분용이지 마음속으로는 이미 뭐 또 어쨌든 지금 현재 제1야당의 리더라면 안철수 의원의 이름을 수첩에서 지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판에 대한 고민을 또 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문재인 대표와 그 친노 측근들은 안철수 의원과 결별해서 손해볼 것이 없다. 왜냐하면 차라리 결집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야권 전체의 이 표나 힘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고 교수님 정확하게 보셨다고 좀 보는데요. 다음 총선에서 지형이
자, 수도권을 먹자. 이게 예. 현재의 이제 친노를 중심으로 한 이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당명 개정 중이죠. 예. 네. 아마 새정치를 떼버리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그리고 이제 있을 민주를 수 있죠. 집어넣고 예. 뭔가 새로운 명이 나오겠죠. 수도권 기반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새누리당은 이제 180석도 얻을 수가 있다. 예. 이건 네. 좀 이 기대는 항상 총선에선 깨집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현재 160석 내외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따느냐, 조금 더 잃느냐의 싸움으로 갈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다면 안철수, 천정배, 기타 아까 이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분들까지 네. 김한길, 짜면 박지원, 예. 수도권 일부를 포함해서 호남 기반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럼 또 삼국지 구도가 되는데 여기서 캐스팅 보트가 또 충청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이 그림이 굉장히 내년 총선에서 이게 우리가 지역주의 타파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예. 이 그림에서 2016년 총선이 다시 시작하게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다면 저는 갈라질 거면 빨리 갈라지는 게 좋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문 대표에게도 그렇고 안 예. 의원에게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비대위 체제 계속 해왔지만 예. 김한길 대표가 해도 안 되고 공동대표로 안철수 의원을 영입해도 안 되고 네. 문희상 이 위원장이 해도 안 되고 박영선 위원장이 해도 안 됐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가 차라리 그럼 친노가 당권을 먹어라. 예. 그러고 드라이브 거는 게 낫겠네 해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팔전대에서. 예. 근데 그때 이제 박지원 의원을 끌어안지 못했어요. 맞아요. 경합했던 그때도 거기서부터 그랬군요. 이 맞아요. 패착이 1년 가까이 그러네요. 온 거예요. 예. 네. 그럼 이제는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혼할 거면 네. 동거해서 산들 사랑하지도 않는데 네. 그럼 빨리 이혼하고 각자의 집을 꾸리라 이겁니다. 그게 네. 총선 4개월 남은 그게 사실은 이미 2012년에 망했을 때 예. 네. 죽어라 지지자들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안 죽고 연명을 해서 와가지고 결국 연말에 이 사단이 나잖아요. 네. 그럼 지금 빨리 정리하고 새 집으로 나갈 사람들 빨리 4개월 동안 준비하고 국민 심판 받아서 네. 그 지지만큼 기반해서 새로 시작하는 게 예. 아까 고 교수님 말씀처럼 먼 미래를 바라보면 야권의 진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 이걸 네. 빨리 깨닫고 움직여야 되는 밤이죠. 예. 괜히 뭐 러브콜도 아니면 러브하지도 않으면서 예. 러브콜만 하면 뭐 합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내일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이제 결단이 이 기폭제가 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새누리당은 진짜 깨춤을 춘대요? 아, 그렇게까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삭줍기도 있고, 예. 이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보면 좀 새누리당하고 뭐 코드가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 아예 그냥 거대 여당을 만들 그런 생각도 네.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뭐 문재인 대표나 친노 측이 뭔가 생각을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굉장히 잘못 갖고 있는 게 호남에 대한 배려, 호남을 갖고 가면서 거대 야당이 돼야 되는 이 시나리오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안철수 의원은 뭐 호남 사람이 아니지만 호남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인기가 거잖아요. 있으니까.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본인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네. 내가 도울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서 탈당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제 문재인 대표와 친노의 새정치민주연합은 별로 갈 길이 없고요. 근데 새정치 입장에서는 이제 새정치가 아니라 저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호남을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호남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수도권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뭐 손학규, 안철수, 김한길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먹어갈 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예. 네. 이 새 야당이 뜨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뭐 이렇게 뭉치는 걸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팀 뭐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하고 새누리당이 지금 뭐 마냥 야당이 인기가 없고 이렇다고 예. 좋아할 때가 네. 아닙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더 네. 관심을 모아서 더 뭐 이제 큰 야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뉴스의 중심 지금 야당이 돼버린 상황이니까. 안철수 의원이 호남은 아니지만 호남 사이라고 하고 다 그렇죠. 호남 예. 사이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런 네. 거 처가가 여섯.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